부산에 오래 살아도 부산 곳곳을 알기는 어렵지. 오늘은 부산의 소설가와 함께 부산 MBC 범일사옥 주변을 천천히 산책해 보겠습니다. 와, 우리 동네 이야기네 하고 반가워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앞으로 꾸준히 부산 곳곳에 담겨있는 숨은 이야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백일남 소설가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지난번에는 이제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하다가 부산 이야기를 너무 맛깔스럽게 예. 잘해주셔가지고 아 요거 버릴 수 없다 해서 이제 새롭게 한 예. 코너를 맡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동천과 그 주변 시장들 그리고 조방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 MBC 방송국이 있는 부산 시민회관 뒤편에도 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 동천 이제 어디에서 어디를 잇는 하천입니까? 예, 동천은 부산 진구 계금동에서 시작해서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으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계금동에서 시작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동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현재 동천은 오래도록 오염된 물이 흘러서 그 이미지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예, 부산 사투리로 그냥 세게 발음해서 똥천강 네네. 예,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을 하십니다. 덕분에 중앙시장의 무지개 다리는 아직도 썩은 다리로 불리면서 똥천과 찰떡궁합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동천 이름의 유래는 부산 진성 동쪽에서 흐른다는 의미에서 왔다고 합니다. 동천은 계금동의 야산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단감동에서 단감천과 합류하고 부암동에서 가야천과 전포천을 합류해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서 범내골에서 호계천과 만나 부산만으로 유입합니다. 하지만 상류와 중류의 거의 대부분은 현재 주택가나 도로로 복개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서면 마리포사 뒤편의 도로를 복개로 복개천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밑으로 동천이 흐르는 셈입니다. 이 동천이 주로 드러나는 곳은 범내골 상공회의소 주변이나 이마트와 중앙시장이 있는 부근 그리고 범일동과 문현 로터리를 잇는 범일교 부근입니다. 네. 예, 해수를 끌어와서 방류하거나 바닥에 오염물을 끌어내는 등 현재도 동천 복원 사업은 여러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범내골부터 보이니까 그거 그러니까 무슨 거기서부터 개그면 네. 무슨 강이단 말이고 이러면서 다 복개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 이제 썩은 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썩은 다리 하면 대부분 떠올리는 게 명태 대가리전일 것 같거든요. 왜 하필 명태 대가리전이지? 예, 이건 사실 동천과 썩은 다리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주는 강한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제 소설집에 자살관리사에 있는 소설 썩은 다리 세 번의 눈물의 한 장면을 낭독해 볼까 합니다. 예. 이걸 듣고 나면 그런 분위기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네. 시장 사이를 한참 쏘다니던 나는 결국 이사간 범팔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옷집들을 지나고 잡화 가게들과 대포집 몇 개를 지나자 동천을 가로지르는 썩은 다리가 나타났다. 강가에 오자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다. 그때 코에 밀려들던 냄새를 난 잊지 못한다. 밑으로 흐르는 썩은 물의 냄새와 다리 양편으로 늘어서 있는 비릿한 생선 자판의 냄새와 그 옆에서 팔던 싸구려 명태 대가리 찌짐의 냄새. 바다 쪽에서 술 공장에서 흘러오는 묘한 술 냄새 등이 뒤엉킨 좁은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거죠? 이게 한 80년대 중반 그렇죠. 정도 네.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될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물 냄새 있고 예. 찌짐 냄새 있고 술 공장은 뭡니까? 그 대선주조 공장이 대전고등학교 네, 앞편 그쪽에. 그쪽에서 거기 있었지. 있었기 때문에 예. 야 이게 무슨 냄새였을까요? 그렇게 썩 유쾌한 냄새는 아니네요, 그죠? 막 정신이 없는 냄새죠. 예, 이렇게 이제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도 무지개 다리 바로 부근에 명태 대가리전의 고급 이름인 원조 명태 갈비 찌짐이란 아이고. 이름으로 유명한 노포가 성업 중이기도 합니다. 예. 이 집 가격 착하고 맛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예. 예. 근데 사실 명태 대가리전 썩은 다리 외에도 그 부산의 몇몇 시장에서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명태 대가리전에 원조는 없습니다. 예, 명태전 하려고 살을 발라낸 뼈하고 그냥 버리던 머리 부위를 갖다 반으로 잘라고 펴가지고 네. 거기에 밀가루 반죽을 묻혀서 기름에 구운 것이 명태 대가리전입니다. 살이 좀 많이 붙어 있으면 그날 재수가 좋은 음식이고요. 예. 머리에 볼살도 제법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부산의 재래시장 곳곳에 노포주점에는 이 메뉴가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네. 예. 아예 간판 자체가 명태 대가리전이라고 붙여놓은 가게도 한 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시장 썩은 다리 부근 또 수영 팔도시장하고 수영 사적공원 경계에 있는 중형거리에도 이런 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름도 아예 명태 대가리전이라는 집도 있고요. 네.
여기는 근처 단골 어르신 주당분들이 많아갖고 좀 진입장벽이 좀 있으면 또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느낌요. 예. 어르신들 약간 네. 느껴지네. 또 지금은 없어졌는데 양정시장에도 꽤 유명한 집이 있었고요. 그 주례와 사상에도 현재 있고 지금도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꽤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간판입니다. 부산의 숨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뭐 물게 있노 싶겠지만 우리 부산말로 볼가 먹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태 대가리전 무슨 맛인지. 예. 뭐 비싸긴 한데 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땡초가 들어가면 또 짜릿한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막걸리 안주로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예.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이상하게 되겠지만 예. 명태 전과는 근데 분명 다른 느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산 사투리로 볼가 먹는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예. 요즘에는 말 그대로 고급화가 좀 됐습니다. 명태 갈비 찌짐이 돼서 살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네. 덕분에 가격도 좀 올랐고요. 예. 10년 조금 넘어까지만 해도 가격이 되게 쌌습니다. 실제로 중앙시장의 노포도 1,000원부터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명태 제가리 찌짐의 가장 큰 특징은 앞접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 신문지를 잘라가지고 앞에 하나씩 놔줬어요. 예. 지금도 그런 전통대로 벼룩시장 같은 걸 잘라주는 집도 있습니다. 예, 예. 야, 그 좀 당황스럽긴 하겠네요. 접시 없. 예, 동천 주변의 중앙시장. 이제는 좀 시장이라기보다는 좀 먹자골목, 먹자거리 뭐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는 먹을 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어떤 것들을 파는지요? 예, 중앙시장이 이런 먹자거리로 확실히 바뀐 건 2000년대로 접어드는 무렵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원래는 다리에서 조금 내려가서 사거리가 있는 부근에 과일상이 참 많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과일상이 밤에 싹 사라지면 거기에 멍게, 해삼, 개불 이런 해물하고 소주를 파는 가판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또 다리 부근에는 포장마차도 조금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런 집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가면서 주점이나 식당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명태 대가리전을 포함한 꼼장어도 이때만 해도 가격이 조금 쌌습니다. 지금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죠. 예, 미더덕찜, 고갈비 등등 뭐 저렴한 안주의 주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횟집이 들어서고 곱창, 족발, 고깃집, 뭐 유명 일식집 등이 들어오면서 바야흐로 화려한 먹자골목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덕분에 중앙시장이 본격 시장 모습을 보이는 건 예전 부산학원이 있는 조방 떡볶이 있는 그쪽이 이제 시장의 모습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예. 중앙시장 요 이름의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 취재하면서 제일 머리가 아픈 건 이런 시장 이름의 유래입니다. 물어보지 말고 예, 시장하면 대부분 길거리 재래시장을 떠올리시지만 사실 시장들이 법적으로 정식 이름이 붙은 거는 그 시장 건물을 지으면서부터거든요. 원래 역사적 유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를 못합니다. 네.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이름의 유래가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중앙시장의 정식 명칭은 부산중앙시장입니다. 사실 중앙시장은 가까이 서면에도 있고 망미중앙시장도 있습니다. 예, 중앙이라는 이름이 많죠. 예. 거기다 전국에 중앙시장 찾으면 아마 100군데가 넘을 겁니다. 네, 맞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산중앙시장은 조방 앞 옛 군부대 차량 재생창고 자리에 지상 2층 건물을 준공하고 점포를 매매 임대하면서 부산중앙시장이 형성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1967년 8월 22일에 시장으로 등록됐고요. 부근의 평화시장, 자유시장을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시장, 자유시장 있어요. 여기 중앙이야. 예. 센터 이런 느낌. 그 이 부근에 이제 옥상마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옥상마을에 좀 특별한 추억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부산 시민들은. 예, 여러 가지 추억도 많고 지금 많이 사라진 부분입니다. 중앙시장 하면 유명했던 게 시장 건물들 위에 옥상마을이었습니다. 또 시장 건물들이 옥상을 희한하게 그 높이를 좀 맞췄었어요. 네네. 그래서 건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많은 200채, 300채 넘는 그런 마을이 형성됐고요. 상인들이 주로 옥상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냥 옥상이 아니고 진짜 길거리가 있고 가게가 있고 집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시장 건물이 다 사라지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제 소설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썩은 다리 세 번의 눈물 할 때도 나왔었고요. 예전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돼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방 앞 낡은 청가부 건물에만 이 옥상 마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말 지금 올라가도 그 골목이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사라졌고요. 이런 곳은 정말 그 부산의 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올려다 보는데 아직도 있구나 하면서 봤거든요.
그게 또 부근에 이제 또 골동품 시장도 유명한데 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시장의 썩은 다리, 아니 무지개 다리 네. 남에서 남구 문현동 쪽으로 건너오면 골동품 거리가 시작됩니다. 제가 돌아가신 그 외할머니 댁이 바로 그 부분이라 무척 잘 아는 동네입니다. 네. 그런데 80년대나 90년대만 해도 이곳은 시장거리였지 골동품 가게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상인들의 말을 이제 취재해 보면 네.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골동품 가게가 하나 둘 문을 열고 이들 주변으로 개인이 소장한 골동품을 사고 파려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장처럼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 오래된 희귀 LP를 찾을 수 있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갖가지 물품들이 거래되고 이곳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도깨비 시장이었습니다. 현재 골동품 거리에는 20곳의 가게가 운영 중이며 매주 일요일에는 골동품 시장도 여전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조성된 골동품 거리도 재개발로 또 자리를 잃는다고 하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보존하면 부산의 색다른 문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건데 수천만 원대 로봇 태권브이 울트라맨 동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 네. 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뭐 일요일이나 주말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부산에는 인사동이 없어? 그런데 여기가 이세동인데 이제 그러니까. 없어질 판입니다. 그 부근에 이제 평화시장 자유시장은 그것도 굉장히 다른 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 일단 평화시장, 자유시장은 그 시장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함께 묶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곳이 있는 부근을 조방 앞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네네. 이곳에서 열리던 5.1장의 한국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몰려들면서 난전을 이뤘다고 합니다. 자갈치 국제시장에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피란민들이 그쪽에 자리 잡지 못하고 떠밀려 온 것하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우암동과 거제리 부근에 피란민과 포로수용소가 생기면서 인구가 급증하기도 했고요. 자연스레 시장이 형성됐을 겁니다. 부두도 가까워서 미군의 물자도 잘 들어왔을 거고요. 말 그대로 피란민들이 자유, 평화를 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붙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시장은 상가 건물을 올리고 1969년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의 전문 도매시장 형태가 됐습니다. 바로 곁에 있지만 자유시장은 신발, 의류, 꽃을 전문으로 동구입니다. 그런데 네. 평화시장은 의류 도매를 전문으로 하면서 진구입니다. 그거 다르군요. 예. 그거를 몰랐네. 주소를 보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예. 동구 자유시장이 동구고 평화시장은 진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조방앞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뭐 아는 분도 많겠지만 조방이 뭘 뜻하는 거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외할머니도 조방에서 근무를 살짝 하셨다는 네.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옛날 동구 범일동과 부산 진구 범천동 일대 거대하게 자리했던 조선 방직 주식회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1917년에서 1969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일대에 존속했던 방직업체입니다. 네네. 예, 줄여서 조방이라고 불렀고요. 그 규모가 엄청나서 지금까지도 이름을 비롯해서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범일동 인근에 있는 부산 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 남문시장 등의 전통시장에는 혼수, 의류, 지류 매장이 유독 많은데 역시 방직공장 주변에 있었던 일종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조선인 노동자들 착취해서 큰 파업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운영 주체가 여러 번 바뀌면서 69년까지 공장이 운영됐습니다. 아직도 행정구역상의 이름보다 조방 앞이라는 비공식 명칭이 더 자주 쓰입니다. 아예 길거리 이름도 이제 조방로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네. 조선 방직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 조방이라는 단어. 저 처음 와가지고 이게 뭔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낙지볶음도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그 일단 우리 낙지볶음 조방낙지라고 부르죠. 조방낙지의 그 조리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곳하고 다릅니다. 부산 사람이 서울에 가서 낙지볶음을 시켰다가 황당해하는 에피소드가 있을 많죠, 정도입니다. 많죠. 예. 사실 저도 이제 한번 젊을 때 올라갔다가 서울 올라서 진짜 낙지를 볶아서 접시 내놓았고 황당했다. 저희는 황당해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를 황당해하고. 예. 그런데 부산의 조방낙지는 일종의 낙지 전골의 형태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조방낙지볶음의 시작은 1963년 문을 열어 3대째 이어오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의 원조 낙지볶음 할매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단골로 오던 조선방직과 인근 도시 노동자들에게 색다른 안주로 낙지를 삶아서 제공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양념을 좀 더 추가해 주세요 하는 이런 요청 때문에 고춧가루 양념이 들어가면서 이 요리가 탄생한 겁니다.
또 부산 특유의 신선한 해산물과 여러 재료를 때려 넣기가 제대로 먹힌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런 스타일 자체를 조박낙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덕분에 전국 여러 도시에서 조박낙지라는 간판의 식당이 많습니다. 부산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네. 이런 집도 있고 새우, 곱창 등을 추가한 낙새, 낙곱새 등의 변종이 있고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이 남구의 한 낙지볶음집에서 낙지볶음을 먹는 장면도 유명합니다. 예. 아이고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몇 번이고 이제 반복됐던 말이 있는데 우리 부산만의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곳들이 보존되지 못하고 곧 있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쓸데없이 바깥만 쳐다보며 부산을 말하기보다 우리 곁으로 눈을 돌려서 소중한 것을 보존하고 더 가꾸는 게 정말 부산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 소설가 백일남이었습니다. 네. 예. 아이, 소설을 따라서 그렇게 막 여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일남 소설가였습니다. 아유 국물 짜작짜작 낙지볶음 먹고 싶네. 예, 오늘도 건강하게 지냅시다. 자갈치 아침에 18,000